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4월 5일 무슨 날? 식목일. 네, 식목일 아침 여러분 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미국 시장 그리고 특별히 앨런 머스크가 큰 일을 해냈습니다. 머스크가 저보다 형입니다. 분명히 형이야. 맞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보온 데이터가 나하고 틀려. 나보다 나이 많습니다. 네. 저하고는 뭐 동지적인 입장이죠. 그분 머리 심었잖아요. 동지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같은 X세대고 큰일 저지르셨네요. 이 부분에 대한 함의가 무엇일지 조금 이따가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우리 갈 길 간다. 네. 금리 걱정은 채권 시장 애들한테 맡기고 우리 갈 길 간다. 네, 이게 오늘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좀 엇갈렸죠. 대형주들은 비리비리했고 기술주들, 그동안 별로 안 좋았던 기술주들이 대급등하면서 아주 장을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두에서 잔다르크처럼 선두했었던 분은 누구? 네, 머스크 형이었다. 네, 다우존스 지수는 103포인트 0.3%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34,921. S&P 500은 36.78포인트 올라서 4,582. 나스닥은 271포인트 1.9%나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14,532포인트를 기록했고, 빅스 지수는 5.6%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 선물 지수들도 다들 본장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서 마무리되는 흐름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의 이슈가 발생했습니다만 주식시장, 특별히 기술주들은 그동안에 하락이 컸다라는 인식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반응하는 시장인데요. finbiz.com의 내용들을 보시면 딱 알 수 있죠.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쫙 금을 긋는데 대각선으로 금을 그으면 그림 나오죠. 정확하게 오늘 대각선으로 그림 그려집니다. 기술주 상승, 전통주들 하락,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에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독점 관련 그런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9% 올랐고, 애플이 2.3%, 구글 2%, 아마존 2.9%, 테슬라가 무려 5.6% 가면서 이제 테슬라도 빅테크 기업의 반열에 끼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페이스북보다 커졌잖아요. 그죠? 페이스북도 오늘 사실은 테슬라 덕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4.2% 올랐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반도체 주식들이 엔비디아 2.4%, 인텔 2.2% 등 퀄컴도 많이 오르면서 기술주들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전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1.7% 오르면서 많이 올랐고, 반도체 주 중에서는 퀄컴이 4.6% 그동안 좀 빠졌었죠. 많이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시장은 굉장히 위축되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금리 위축이 이미 반영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전쟁 자체는 악이에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침공은 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전쟁은 하면 안 되는, 전쟁은 무조건 악이에요. 오늘 그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투자 심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린데 52가 나왔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펼쳐본 Fear and Greed 차트를 살펴보면, 보여주시면 48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Fear and Greed가 중립 구간에 들어왔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게 오른쪽으로 가지면 내 마음은 굉장히 편해질 건데, 계좌를 더 자주 보게 될 건데, 계좌를 더 많이 열어보게 될 건데, 그러나 그것은 위험 신호다. 우리가 저거 오른쪽으로 가면 기뻐하지 말고 조심하자라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슬퍼하지 말고 용기를 갖자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거 되새기셔야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어요. 증시각도의 TV가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심리의 페이스메이커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심리를 저희들하고 따라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생존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내 마음에 맡겨서 내 마음대로 하실 거면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잿밥이 되고 다른 사람의 희생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일반인들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열의한 상황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그래요. 요즘에 막 기관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 탐방 다니면 미치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를 계속 연구해 보니까 나 잘난 맛에 살다가 안 된 거였고, 언제부터 잘 됐다고? 내가 정말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 풀리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20 몇 년 하면서 처절하게 너무나 큰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인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심리가 맞다라고 하시면 전부 잿밥 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꼭 내 심리대로 따라하지 말고 데이터 디펜던스에서 가격이 싸면 사시고 가격이 비싸면 현금을 사시고 하는 방법을 구축을 하시는 걸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심리도 노출을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주식시장 참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장점은 있어요. 경제가 너무 재밌어져.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꼭 하세요. 치매 예방, 완전 치매 예방.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노후 치매.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멍거. 이제 100살인데도 이렇게 정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00세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정정하게 말씀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대외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거의 별로 없죠. 그래서 머리를 팽팽 돌리면 오래 산다. 장수의 방법. 자, 주식 투자는 장수의 방법.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거는 환영합니다. 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평화 협상 진전 소식도 없습니다만,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슈가, 제가 항상 이슈는 향캔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캔을 딱 따면 향기가 확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따 있어도 사람들은 무덤덤해진다. 후각은 마비되듯이. 이게 모든 이슈의 일반적인 궤적인데, 전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전 전쟁은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어떻습니까? 신경 씁니까? 신경 별로 많이 안 쓰죠. 사람들 신경 많이 안 씁니다. 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키우 인근 지역에서 큰 일이 발생을 했죠. 부차라는 곳인데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410명의 민간인 시신이 나왔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접한 EU에서 이제 강력한 러시아 제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EU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이 EU는 긴급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크리스티안 람브레이트 독일 국방장관 께서는 러시아 가스 수입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발생할 러시아 추가 제재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했고, 조 바이든은 계속해서 전범이라고 푸틴 대통령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그냥 뭐 공격으로 인한 게 아니라 러시아군에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아주 비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는 또 냉정하잖아요. 이걸 연결해서 얘기하기가 참 찹찹한데,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가가 올랐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배럴당 WTI는 104.23으로 올랐고요. 브렌트는 조금 더 오르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원자재 가격 상승폭은 그렇게 눈에 띄게
나온 흐름은 아니에요. 어제 저녁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니켈 가격 1.5% 정도 수준이니까 오히려 주식시장 상승에 빛이 가려져서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날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면 유로스탁스는 0.83% 올랐고 영국은 0.28%, 독일은 0.50%, 프랑스는 0.70% 올랐습니다. 자, 이제 기업 뉴스로 오늘 가보죠. 달러도 강세, 소폭 강세예요. 이건 유럽 약세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유럽이 계속 보시면 계속 약세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유럽 약세로 인해서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 강세도 반영은 상당 부분 됐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이제 50bp 올리는 빅스텝 하고 그다음 긴축을 할 것 이런 등등은 지금 달러 강세를 지탱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좀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머스크 형이 일을 냈습니다. 트위터 주식을 9.2%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주가가 27%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또 머스크가 무슨 일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빅테크 상승에는 이 머스크의 트위터 매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트위터 주가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엄청나게 올랐죠? 최근 1년간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저 이거 5년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5년간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시점이 어떤 트위터가 2020년 그 팬데믹 이전에도 그냥 횡보세가 꽤 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크게 올랐다가 다 빠졌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보시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 시점에서 주식을 샀단 말이야. 저점 매수지 나름. 저점 매수인 거예요. 지금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거잖아요. 고점 80달러에서 4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이상 난 데에서 산 거잖아요. 야, 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저는 주식쟁이잖아요. 와, 이 형 진짜 주식 진짜 잘하네. 선수네. 돈도 많겠다. 주식마저 잘하네. 야, 옛날 페이팔부터 해서 지난번에 자사주 매도한 것도 그렇고 타이밍 진짜, 야, 주식 진짜 타이밍 잘 잡네. 기가 막히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사면서. 저는 이걸 마케팅 도구로 이용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기사 보기가 만만치 않다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광고주가 아니니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누가 좋은 평가 잘 못 받아요? 애플. 왜냐면 더 큰 광고주가 있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지. 나한테 잘해주는 형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지. 근데 미국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OEM이라고 표현하는 전통 자동차 기업들은 마케팅의 비용을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형은 뭐를 한 거냐면 지금 일타 쌍피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용으로 트위터를 샀고 그 다음 가격이 오르면 또 팔 수도 있는 형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러니까 이 트위터로 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광고 효과가 높지 않나요? 어디 회사에다가 막 사람들 광고 만드는 애들한테 막 몇십억씩 줘서 광고 만들어가지고 몇백억씩 줘가지고 광고 틀고 심지어는 몇천억씩 줘서 광고를 연간 집행을 하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싼 홍보 방법 아닌가요? 그래서 와, 이거 참 새로운 기업 운영 방식이다 라는 생각. 자본시장을 이렇게 잘 이용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었느냐 할 정도로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미국은 자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니까 자본시장을 잘 이용해서 선전하고 광고하고 투자하고 그걸 동시에 같이 하는, 야,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트위터 때문일까요? 덕분에 메타도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고 있죠. 워낙 쌌었어요. 그쵸?
그래서 하방이 경직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꽤 빠졌었는데 그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도 추가로 4% 반등을 메타가 반등을 했고 온격결인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도 4%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스타벅스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3.7%, 장중에는 5% 이상 가장 큰 폭의 주요 주식 중에 하락을 보여줬고요. 렌터카 업체 허츠는 스웨덴의 폴스타 전기차 6만 5천 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10%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홍콩 항생테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중국의 ADR 기업도 급등했습니다. 핀디오도가 15.59%, 바이두 9.1%, 알리바바 6.62%나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MS가 올라서 참 신기하다고 했는데요. EU가 MS에 대해서 클라우드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매일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와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오피스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게 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MS가. MS. 잡스 입장에서 보면은 양아치지. 잡스 입장에서 보면 잡스 한 매치기 했죠. 그쵸? 그거는 이제 스티브 잡스 관련 영화나 전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인은 반도체 산업에 15조 원을 투자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살펴보죠. 컨퍼런스 보도 3월 고용 추세 지표 120.56이 나왔습니다. 전월치는 118.9로 전월치보다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고용시장 성장세가 어떻게 돼요? 118.9에서 120.56이니까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컨퍼런스 모드는 연내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 상무가 발표한 2월 공장재 수주 실적 전월보다 0.5% 줄어든 5,420억 달러, 1월 수준은 전월 대비 1.4% 증가해서 1.5% 증가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한가한 날이죠. 한국 시장은 어제 올라서 일부 반영이 됐고요. 오늘은 대략 해외 선물 시장에서 항공물이 0.4% 올랐으니까 그 정도 대략 보시되 만약에 오늘 한국 시장이 0.4% 이상 더 추가로 오른다면 미국 시장 내일도 좋을 수 있다라는 건데, 미국 시장은 앞서 핀비즈닷컴의 그림을 보셨습니다만은 오늘은 시장 전반이 오른 거는 아니에요. 다우존스는 0.3%밖에 안 올랐어요. 기술주들이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기술주 상승에는 이제 우리 빅스텝 하는 거 다 반영했어 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50bp 빅스텝은 분명히 반영을 한 것이다 라고 봐야 할 것 같고, 6월 달에도 50bp 할 것인지, 그리고 5월부터 할 QT까지 얼마나 반영한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튀었다라는 건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금리 걱정은 채권 시장 너나 가져라 라고 외친 것 같은 소리가 제 귀에는 환청으로 들렸다라는 점. 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